하시고요. 5단계 유료 교육을 하시면 돼요. 자, 워딩만 보면 정말 간단해요. 이거 누가 몰라? 이 주제 선정 누가 못해? 기록 누가 못해? 근데 그 사이사이 이 단계에는 디테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해 일부분을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을 할지라도 다 적용을 했을 때 수입적으로 무조건 영향을 끼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주제 선정. 잘 팔리는 주제를 제가 한번 지금부터 다 알아볼게요. 아래 두 가지 케이스는 저희 탑티처 1, 2기 수강생 중에 한 분, 두 분을 제가 선정을 해온 거고요. 하루한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출 관련된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하시고요. 실제로 은행권에 재직을 하면서 은행권에서 일하면 뭐예요?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할 거고 뭐 통장, 카드 이런 것과 관련된 지식을 쌓고 하루 종일 실무를 보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업으로 대출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다가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뚫고 퇴사를 한 케이스예요. 그 당시에도 이미 직장인 소득을 넘어선 거죠. 은행에서 월 1,000 벌려면 얼마나 승진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이분도 탑티처도 듣고 저랑 스터디도 같이 하셨는데 이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메이저 플레이어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것도 그냥 지식 창업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흔하지 않죠? 대출이 지식 창업이 될까? 돼요. 된다니까요. 잘하고 있다니까.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뚫었다니까. 자, 그리고 최행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마 릴스가 이제 뭐 100만 가까이 터졌나?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티룸 관련돼서 강의를 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모임 공간을 이제 전자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 공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거든요. 이 분야도 뭔가 로망적인 게 있어요. 수요도 굉장히 스테디하고 코로나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나게 뜬 케이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행구님도 부업으로 공간 대여를 하시다가 이걸 지식 창업화시키고 퇴사를 한 케이스예요. 사실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저도 모임 공간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었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내가 뭔 지랄을 하든 벌 수 있는 캐파가 한정되어 있어.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예약할 수 있는 곳도 풀로 맥스로 따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수기는 그거죠. 뭐 여름이나 뭐 휴가철이나 아니면 주말이나.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벌 수 있는 캐파의 상한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안정적인 소득을 뽑고 지식 창업으로 함께 공격적인 소득까지 두 마리 특성을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저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식 창업은 좀 더 폭발적인 수입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팡 치고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나고 다다음 달에 또 이 최고 수입을 넘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 거를 해칭을 하자. 이런 안정적인 소득을 같이 믹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제 선정이 결국 이 지식 창업의 승패의 70% 이상을 관여를 해요. 사실 안 될 걸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 주제 선정이 사실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전자책 유튜브 영상이 제가 옛날에 찍었던 게 17만이 터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 스토리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 뭘 올려도 다 팔리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는 걸 팔아라라고 조언을 했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공짜 강의 플랫폼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었기에 무지성으로 진입하면 그냥 시간만 날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이메일 코스, 지금 저희 이 유튜브 설명글에 무료 이메일 코스 있거든요. 1강에 자세하게 제가 풀어놨어요.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녹화 강의로 풀었으니까 이걸 당장 신청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미 본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저 또한 이 안에 있는 명확한 기준들로 교육업 주제를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에 위배되는 건 다 배제를 해요.
그래서 이미 정하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주제 선정이 승패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니까 시작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거예요. 안 될 걸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못 정했다면 될 수밖에 없는 주제로 셀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제발 아깝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쌓은 지식들인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진입했다가 결국 이 길은 나랑 안 맞는 길이구나 라고 포기하게 돼요. 그게 진짜 시간 낭비라니까요. 이게 진짜 찐으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지식이 그래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거 프라이드 있다, 자부심 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속성별로 한번 쪼개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페를 직접 운영을 해봤어. 그럼 카페 창업에 뭐가 있어요? 베이킹 있죠, 음료 있죠, 서비스 있죠, 인테리어 있죠, 프랜차이즈 있죠, 시스템 있죠, 브랜딩 있죠. 이 모든 게 다 합해져서 잘 되는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건데, 카페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속성별로 쪼개가지고 나의 지식적인 강점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트렌드, 이 시대에서 잘 나가는 주제들의 그 지식들을 믹싱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역으로 더 차별점이 되어서 시작부터 잘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오셨는데, 오늘 라이브에서 특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녹화본에서는 못 받을까요? 특혜 없습니다. 이거 다들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할인 쿠폰을 좀 풀었는데 이번엔 쿠폰 발행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를 정했어. 주제를 정하면 뭐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앞서 계속 얘기했죠? 아는 게 없으면 아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지식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습득을 하시고 강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어떻게 배워요?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유튜브, 구글링, GPT, 가장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퀄리티 높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게 곳곳에 깔려있죠. 자, 모르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모를 수 있죠.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빨리 많은 돈을 벌어가고 싶어 하는 건 더 큰 죄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 창업한다고 뭐 로펌에 입사를 할 거예요? 우리 지식 창업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뭐 제가 자격증 10개를 따오라고 했어요? 이건 저도 겁나요. 저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법한 주제를 이들보다 두세 걸음 앞서서 지식을 축적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 창업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게으름의 차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TV 보는 시간 없애고 술 한 번 덜 먹고 친구 밥만 만나고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고, 이걸 제가 평생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 달에서 길어봤자 두세 달이에요. 그래서 유료로 지식을 일단 흡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팁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자, 저는 이 지식을 흡수를 할 때 차라리 돈을 투자를 해서 강사의 압축된 지식을 배우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1번으로 해도 전 충분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빠른 거, 3개월 내에, 한 달 내에 월 300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 빨리빨리. 저는 이런 질문들 들으면 좀 신물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진짜 도둑놈 심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시간에 차라리 남들의 경험을 돈 주고 사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저도 새로운 필드, 새로운 스킬을 연마를 할 때는 수백만 원을 쓰고 시작을 해요. 왜? 그게 제일 빠르거든. 전 제가 강사니까 이걸 뼈저리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강사가 되려고 여기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건데, 진짜 한 강사의 교육이 그냥 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강의료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수년간 쓴 돈, 에너지, 시간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저렴하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최근에 운동에 좀 맛을 들렸거든요. 근데 2주, 3주 정도 했는데 근육량이 1.5kg가 늘었어요. 몸 만들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뭐 혼자 독학하고 유튜브 보면서 쫙 다 할 수 있어요. 헬스장 기구들 다 있고. 근데 더 빠르게 하려면 일단 부상을 안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시행착오로 겪은 걸 난 즉각적으로 해야 우리가 몸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1대1로 그냥 티칭을 풀로 받는 게 가장 빠르겠죠. 저 어떻게 할게요? 그냥 PT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트레이너가 있어서 그들한테 멀리 가가지고 또 배웠어. 밥 사고 이제 도움을 또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내 스스로 격파를 해보겠다는 건 그냥 그들의 수백만원, 수천만원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성장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 유튜브, 챗GPT 아니면 구글링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참고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속 안에 든 내면적인 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내용들은 콘텐츠로서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올리는 크리에이터들도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안 되는 걸 왜 계속 하고 앉아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조회수 뽑아 먹어야 돼요. 팔로워 늘려야 돼요. 구독자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표면적인 것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무적인 것과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세무, 절세와 관련해서 뭔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표면적인 것들밖에 안 나와요. 왜? 이 사람들 절세는 진짜 알면 알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한 끗 차이로 어마무시한 게 펼쳐져요. 그냥 1억 낼 거를 100만 원에 퉁칠 수도 있는 영역이 세무예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이 세무사는 공격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공격을 받고요. 정부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적인 절세 팁들은 세무사가 직접 만나서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어때요?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표면적인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을 한 사람, 수강이라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교육을 듣고 대부분 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든 카톡방에는. 그럼 거기서 네임드가 한번 되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거기서의 최종 목적은 결국 뭐냐? 강사랑 만나는 거예요. 강사랑 만나서 티타임을 하든 밥을 먹던 그 티타임 한 방에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싹 다 가져가서 육성으로 나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답변을 듣는 거야. 물론 이걸 하려면 제안을 잘해야겠죠. 근데 제안을 아무리 잘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강생이라는 커넥션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도 제가 강사로 살면서 이런 제안 DM 뭐 정말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전 다 거절해요. 왜? 다 레파토리가 똑같거든. 나 간절하거든. 나 뭐 어렵거든. 나 뭐 이거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빚도 있다. 뭐 단절됐다. 경력이 단절됐다. 지긋지긋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이 수강생이라면 한 번이라도 그 내용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안을 진짜 잘하면 진짜 만나기도 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피트니스 업계에서 대회 뛰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부업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퇴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을 만나가지고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최근 한 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유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네임드가 돼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 그거예요. 여기서 세일즈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강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강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자, 강사가 필요한 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강사가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수강생의 입장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 뭐예요? 수강생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미 결제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매출적으로 도움을 줬어. 근데 거기서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수강생이라니까. 이미 수강생이 강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셀프셀링이 뭐지? 네, 90년대생 아저씨가 정답입니다. 후기입니다. 그리고 후기를 넘어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후기는 그냥 우리 제가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뭐 혜택을 준다 하면 후기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후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알려준 걸 해서 성과가 나왔다. 성공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공 사례.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이걸 강사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걸 실제로 다 해보고 성과까지 뽑아. 그리고 이걸 제안서에서 담아서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나 대표님이 가르쳐준 거 이렇게 해봤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제가 뭐 대표님의 인터뷰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제 성과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올리셔도 상관없고 제가 마루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좀 만나서 티타임을 해서 제 문제들을 조금 해결책을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가 이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수강생분들 중에서 만남을 한 큐에 오케이 한 건 대부분 이런 케이스였어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성과 미리 다 마련을 한 다음에 강사한테 제안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제안하고 나 제안 거절당했어, 끝. 이게 과연 간절할까요?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절하다고 말할 시간에 우리가 알려준 걸 먼저 해보세요.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걸 해본 사람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터뷰 영상 하나 뭐 내가 촬영해 주겠다는 건 참가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티처에도 오늘 매니저 한 분이 들어왔죠. 저는 그 정도로 열정 있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역으로 제안을 해요. 같이 뭐 하자. 실제로 부블제이님도 그런 식으로 제가 역제안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개꿀팁이니까 이거는 돈을 투자해서 10배 이상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똑똑한 분들은 진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와, 지금 이 지식 강화에 30분을 썼네. 자, 그리고 3번. 자, 지식을 습득할 때 우리 무료로 배웠어, 유료로도 배웠어, 그리고 내가 참신성을 담아가지고 뭐 강사를 만날 수도 있어, 더 효율적으로 배웠어. 그 과정 중에는 뭐가 필요해요?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지식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1, 2번을 할 때 진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완벽주의랑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분야의 박사님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 박사님 프로가 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1에서 100까지 내가 마스터를 해야지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교수님들도 부족해서 더 공부를 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은 그럼 완벽해지기 위해서 몇십 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주 만에 강사가 되었어요. 근데 누구는 10년도 더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실전입니다. 실전. 인생은 실전이고요. 그냥 실전에서 쓰이는 지식들만 우리는 선별해서 콤팩트하게 그것만 패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돈 되는 지식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필드에 가거나 학습을 할 때 여기서의 핵심 본질은 뭘까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것만 우선적으로 배우고 실전에 대입을 시켜봐요. 그 다음에 그 부차적인 디테일들은 나중에 보완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구성이 이쁘게,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게 뭐 이런 명분으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다 강의에 포함을 시키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고요. 결국 교육의 목적은 수강생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들이 더 잘 변화하려면 루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내가 배우는데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남을 가르칠 때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지금부터 허례허식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굳이 이건 모든 방면에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BK 대표님이랑 이제 코인 트레이딩 교육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는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1년 넘게 운영하면서 누가 제일
투자로 돈을 많이 빠르게 벌었게요. 그 바로 돈 잃으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뭐 차트의 작도를 못하겠다, 근거가 부족하다, 뭐 시드가 나는 너무 적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난 뭐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 실제로 매매 자체를 안 해요. 매매를 안 하는데 어떻게 트레이딩을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투자를 잘할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는 이론대로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전문용어로 세력들이 뭐 장난치는 휩소라는 것도 있어요. 빨래질 뭐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뉴스 한 방에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 못합니다. 실전에서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배운 뒤에는 즉각적인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운 뭐해?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내 지식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질문에서도 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전에서 이론 외적으로 온갖 변수들이 깔린 거를 내가 먼저 해보고 그걸 남들에게 알려주니까 이게 리얼 산지식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판매하는 지식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남들은 그냥 이론만 알려주거든. 근데 나는 실제로 해보고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고 너네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레벨을 맞출 수가 있다는 굉장히 엄청난 메리트를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또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요. 자, 실행을 왜 하라고 하는 거에 또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요. 자, 뭐냐면 나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내 언어로 바꿔서 판매해야겠다. 팔리겠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남의 지식을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해보기 전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지식을 배우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는 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내가 해봤다라고 포장하는 거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진짜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실전은 두려움을 뚫고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또 피하고 더 쉬운 무자본 창업을 찾아보겠죠. 근데 그런 자세로는 여러분 뭘 해도 다 망하니까 전 진짜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블로그 대행 배우면 뭐해? 고객사 모집을 위해서 뭐 플레이스에서 전화 한 통도 무서워서 안 해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과 나온 사람들 인증 보면서 이 브랜드 블로그 대행사 방에서도 거기서 특징이 있어요. 성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약간 자랑하려고 올려요. 그러면 어떤 업종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만 겁나 날려.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실행을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전에 말했던 적재적소 지식만 학습하자라는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게,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필요한 적재적소의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해보면 압니다. 지금 시대에서, 지금 트렌드에서 저 지식은 잘 먹히지 않았어. 내가 해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념을 마스터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배웠으면 바로 써먹어보고 저거 배웠으면 바로 써먹어보고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머릿속이 겁나 복잡해지고 엉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근육에서도 뭐 헬스에서도 말하는 점진적 과부하죠. 이 필드로 옮겨오면 이게 지식의 점진적 과부하예요. 한계를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보고 실행해보고 깨우치고 다음 거 배우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뇌에서 시냅스라는 게 계속 확장되고 결국에 A라는 지식이 A-A라는 지식을 배울 때 더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게 강화가 될 겁니다. 적재적소의 지식을 해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식을 그냥 배우고 습득하고 강화를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2단계의 과정을 저는 하나의 SNS에 싹 다 기록을 하셔야만 하고, 요 안에서는 블로그를 추천을 합니다. 뭐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좀 간지나게
인스타 릴스로 그냥 내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겉멋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건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저도 현재까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모든 SNS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들도 전 다 알아요. 제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걸로 이 업계에 시작을 했고 지금 강의를 팔고 있어서 블로그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화 단계에서는 블로그가 특성적으로 압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쓰기 쉽고요. 가장 빠르게 적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 이미지, 링크 등을 자유롭게 삽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블로그를 가져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이따가 제가 원소스 멀티유즈 특성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원소스 멀티유즈로 우리는 이미 글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대본화 시켜서 읽으면 유튜브가 되고요. 이거를 짧게 캡션 릴스로 하고 영상 하나 그냥 관련된 거 찍으면 릴스가 돼요. 그래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블로그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최소한 관련된 서브 키워드는 잡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냥 하라고 해서 일기장으로 그냥 쓰는 것보다 기왕 하는 거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 5분밖에 안 걸려. 5분 10분밖에 안 걸려. 내가 쓰려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지식창업이라고 했으면 지식창업은 메인 키워드입니다. 지식창업 하는 법은 서브 키워드예요. 지식창업 잘 하는 법은 서브 키워드예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도 우리가 트래픽이 뭐 3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나오는 걸 셀렉을 해서 그거를 제목에다가 들여두면 우리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노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소한의 트래픽을 발생시켜두면 추후에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그냥 마케팅을 할 때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다. 이게 엄청 크진 않을지라도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끝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세일즈 전자책을 브랜드 블로그만으로 팔았던 게 다 브랜드 블로그 서브 키워드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기록을 하실 때는 그냥 나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그냥 나 이런 거 배웠다 뭐 이렇게 그냥 일기 쓰시는 게 아니라요. 기록을 하실 때는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언하시고 증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룬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루는 게 없으니까 이루는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쇼앤프루브를 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셔야 되고 그 가치를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야 되고요. 그럼 아직 이루지 못한 걸 호기롭게 선언하고 이걸 죽기 살기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선언 증명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내부적으로는 무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시는 걸 반복을 해야 돼요. 결국 비즈니스는 가설 검증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실수 많이 하십니다. 나는 결과가 아직 안 났는데 글 쓸 게 없다. 뭐 증명할 수 없다. 증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걸 달성하는 과정 중에 세세한 감정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보 전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언, 증명, 가설 검증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건 GPT가 더 잘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창업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강사예요. 강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결국에 퍼스널 브랜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A랑 B랑 C 강사 중에 내가 선택이 되어야 될 명분 자체가 없어져요. 자, 그럼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성적으로 정보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이루는 과정 중에 나의 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은 감성이에요. 감성. 나는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었고 여기서 뭔가 막막함을 느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는 깼고 그 과정에서 누가 도와줘서 뭐 고마웠다 뭐 이런 뭐 감성적인 영역이 나왔을 때 이 사람 인간미가 있다. 과정 중에는 실패도 있을 거고요. 성공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감성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감성의 포인트는 또 실패예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했죠. 여기서
배운 다음에 즉각적인 실행을 하라고. 근데 실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식의 가치가 생긴다고.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시행착오 값이에요. 시행착오 값. 결국 나중에 돈값을 하는 건 우리의 시행착오 값이에요. 이 실패로 인간비도 생기고 시행착오 값도 생기고 팬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나중에 이걸로 비포 애프터 요소로 소재로도 쓰여요. 얼마나 개꿀이야. 우리 1타 쌍피를 넘어서 하나로 세 가지를 모두 다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취미가 몇 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잘된 드라마들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잘 돼. 그러다가 위기가 발생해. 너무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위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주인공들이 극복을 해.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미디어로 보여줘요. 근데 시청자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스토리텔링은. 승승장구하는 건 재미없어요. 뻔하거든. 저 사람 어차피 잘 될 거 뻔하거든. 그럼 뻔하면 볼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한 감정까지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도 조금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핵심 반절 정도는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기록을 하세요. 이건 노션에 기록을 하세요. 아니면 나의 구글에 기록을 해도 되고 뭐 메신저 앱, 그 기록 앱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전 노션에 기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크리티컬한 결국 궁극의 치트키는 이거였다, 필살기는 이거였다를 고이 남겨둬야 나중에 강의 교육에서 강조할 내용이 생겨요. 돈 받고 강의를 하는데 팔 수 있는 명분 자체는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는 유료 교육 편입용으로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기록을 하시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교육하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결국에 나중에 교환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건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웹이나 대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PPT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대본이 존재를 해요. 저도 그냥 프리스타일로 말하는 거는 되게 리허설을 엄청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대본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프리스타일을 가미시키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본이 뭐예요? 글이에요. 결국 다 텍스트로 이루어지는데 우린 이미 많은 걸 이 기록과 단계에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컨텐츠를 틀로 잡는 거예요. 틀. 구조를 여기서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강화할 거 강화하면 굳이 교육화를 하는데 0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전자책 처음 적을 때가 가장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 막막함은 0에서 시작하냐와 0에서 시작하지 않냐가 천지 차이예요. 이 막막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에요. 오늘 당장 주문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식창업 공략법은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 기록화 이 기록화 3단계만큼은 BTS 우리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된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극최신 트렌드이자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라는 게 이 기록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창업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저도 몇 년간 지식창업을 하고 이 책을 봤는데 원리가 똑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디테일들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과정 기록에 좀 더 강화를 했더니 그 시점부터 진짜 팬층이 몇 배나 탄탄해지고 인지도도 월등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무료 교육입니다. 무료 교육. 와, 여기서는 말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무료 교육이에요. 무료 교육을 왜 해야 돼요? 내 지식이 가치가 있는지 아직 세상에 까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를 리스크가 없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유일한 시간이 바로 무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돈 벌고 싶다고 바로 교육부터 하지 마시고요. 유료 교육부터 하지 마시고요. 제발 무료 교육부터 하세요. 제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가르칠 때도 무료 대행부터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다 많은 분들이. 무료는 모객이 상대적으로 쉬우면서 내 실력을 한 차례 테스팅해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90%가 안 해요. 왜? 내 노동력을 높게 평가하거든. 굳이 이걸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이거 안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강의 팔아서 100만원 벌자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요. 1억 이상 벌자고 목표를 두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업에서는 이 무료 교육이 퍼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전화번호, 이메일, 카톡, DB를 모으면 일회성이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리타게팅 광고를 무한대로 때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퍼포먼스 광고 얼마나 쓰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퍼포먼스 광고 10%도 안 태워요, 매출에. 그 이유가 뭐예요? 무료 교육을 많이 해서. 저는 DB가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를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때려도 되는 차별점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그 원리대로라면 이건 검증의 차원을 넘어서 심도 깊은 마케팅의 기법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제가 요즘에 엔간한 강의를 런칭을 하면 억 단위, 그러니까 1억 이상 뽑거든요. 많으면 최대로 4억까지 뽑아봤고, 근데 저도 모든 강의를 할 때 무료 강의부터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유료 강의를 열면 안 팔릴 것 같아서 무료 강의 할까요? 제가 멍청해서 이걸 할까요? 저 몰라서 그냥 런칭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면 5배, 10배 이상 매출을 낼 수 있으니까 한 달, 2주, 한 달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무료 강의만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해요. 여러분들 이 무료 웨비나도 있고요. VOD도 있고요. PDF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토크쇼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무료를 겁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라고 봐요, 연습. 이게 여러분들이 단돈 3만원이라도 받은 순간부터는 초심자의 강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동반이 돼요. 이거로 인해서 머리가 백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넥스트 스텝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강사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4년 쭉쭉 해야죠. 한 번 만들어둔 강의로 그냥 계속 팔고 먹고 해먹고 다 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들. 근데 저도 3년 넘게 이걸 해온, 저도 이 무료 웨비나 리허설을 3번이나 했어요. 왜? 3,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무료 강의일지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배우는 게 많아갈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저는 무료 강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무료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딱 명쾌한 해답이 뭐냐면요, 유료 교육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교육을 할 거다라고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할 거예요. 구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료 교육에 한 개인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를 그냥 공개를 해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 40%, 50%까지 공개를 해도 돼요. 네. 무료 강의는 어차피 큰 틀 안에서 다 녹여져 들어간 거기 때문에 20%에서 50%까지 그냥 풀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게 겁나게 많다면 여기서 어차피 많으니까 무료 강의는 해봤자 4시간이에요.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이야. 뭐 적으면 1시간에서 2시간이고, 그러면 많은 것 중에 10% 안쪽으로만 공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수치로 계산을 해요. 그냥 어림잡아서 내가 유료 교육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10%, 20%, 30% 정도구나. 4시간 분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1시간으로 압축하고 20% 풀걸? 그러니까 4시간이 유료 교육을 내가 뭐 화목 2시간 2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4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압축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20% 풀걸 기승전결에 의해 배치를 하고 교육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들이랑 무료 교육을 듣는 분들에게는 신청자들에게 그리고 후기 작성하는 분들에게 각각 제공되는 교육을 또 나눠주면 좋습니다.
이게 비록 무료지만 후기 작성자들에게는 플러스 알파로 PDF나 VOD를 주면 더 큰 니즈가 생기겠죠. 그리고 추후에 그 후기를 상세 페이지에 쓸 문구나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략 중에 하나로 뭐 PDF를 만들어서 주건 뭐 VOD를 만들어서 주건 아니면 할 게 없어. 그럼 유료 교육 할인 쿠폰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료 교육은 유료 교육 후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초창기잖아. 이 무료 교육 지금 듣는 사람들은 초창기잖아요. 초창기 초반에는 영끌하는 시기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의 후기 우린 20% 30% 풀었잖아. 이게 어쨌든 유료 교육의 20%는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짜치는 건 알지만 이게 좀 짜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 선상에서는 이렇게 영끌을 해야 빨리 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유료 교육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후기가 미친 듯이 쌓여서 이 안에서 이걸 다 못 써요. 어차피 이 중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온 정말 그럴싸하게 후기를 작성하신 분들만 선별해야 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냥 후기 하나 둘 세 개가 엄청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후기를 조금 모으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교육 끝나고 후기가 그냥 수백 수천 개 그냥 뽑는 건 쉽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상세 페이지에 채우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좀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료 교육의 꽃은 결국 이 세일즈예요. 세일즈. 이거는 제가 지금 9시 50분이다 보니까 5분에서 5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와, 이대로 4시간 하면 목이 나갈 것 같아요.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